오늘 갤럽 여론조사 하나 나오는 날인데 윤석열 한숨 돌렸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긴 했는데 22%. 아, 10%대 갈 걸로 기대했는데. 갤럽이 지금 3주 만에 내놓은 지지율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언론사들이 갤럽 사이트 있잖아요. 갤럽 사이트에 상주하면서 출입처가 갤럽이었다고 얘기하는 파이낸셜 뉴스가 윤석열 지지율 10% 추락 위기 지속. 왜냐하면 저거 순간의 나락이거든요. 이미 10%로 떨어진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19.2% 나왔는데 그거는 여론조사 꽃이라고 제외한다 치더라도 22.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갤럽에서 20이 깨지는 순간 탄핵의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왜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월드컵 4강 되는 거랑 좀 비슷해. 자, 지지율 늪에 빠진 윤 대통령 23%에서 22%로 또 하락. 또 하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흐름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표를 봐야 돼요. 저기 보면 윤석열 잘하고 있다 22, 잘못하고 있다 69. 대구 경북만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윤석열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54. 뭐 부울경은요 거의 수도권 느낌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뽑아? 여론이랑 투표랑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밀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금정구에서도 윤석열 못하고 있다가 월등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투표장 안 나갔더니 국민의힘이 당선되잖아요. 거기도 보면 지금 18세 29세 긍정평가만 13, 30대 16, 40대 10, 50대 18, 60대 34, 70대 이상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1포인트 차이로 잘하고 있다가 더 적네요. 70대까지도 돌아섰네. 네. 자 그러면 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전업주부가 제일 높아요 지지율이. 아휴. 이 전업주부가 젊은 주부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이야기했던 동네 커피숍에서 만난 이제 중년 이상의 할머니 가까운 분들. 그분들이 이제 보통 저런 전업주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분들의 공통된 멘트가 있죠. 말라. 어머니 윤석열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말라. 저분들이 31%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직 은퇴 기타 저분들이 70대 이상의 지금 이제 은퇴하시거나 직업이 없는 분들이 29%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다 싫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수층에서는 38%가 잘한다. 잘못한다는 56%. 중도에서는 19%가 잘한다. 70%가 잘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이거 왜 잘하고 왜 못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여기 지금 2주 동안은 갤럽 여론조사를 안 나왔거든요. 2번 안 나왔다고. 3주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김건희 문제가 그 당시에 3%였어요. 부정평가하는 이유 중에. 근데 김건희가 점핑해가지고 지금 2년 반 동안 1위를 달리고 있는 경제, 민생, 물가. 여기를 지금 1포인트 차로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아, 이게 코치오라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박빙이래요. 지금 미사일을 쏘더라도 김건희 카톡이 터지면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카톡 보러 갑니다. 그렇잖아, 왜. 저게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잖아요. 윤석열은 결국은 경제 민생으로 무너질 거다. 근데 갤럽은요. 저 질문을 상담원이 직접 물어보면서 윤석열 부정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직접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카테고리 중에 거의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2개 말하라고 하면 김건희 1등 될 수 있다고. 그렇죠. 한 개만 물어보는데 김건희가 3%이던 게 지금 14%까지 올라온 거죠. 한 개 찍으라는 건 너무 어렵네요. 이 정권에서. 근데 저번 보면은 지금 그 긍정평가 이유가 맨 마지막이 모름 응답보절이잖아요. 네. 갤럽 사이트 가면은 부정평가 이유는 그보다 2배가 길어요. 1%짜리.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 안 돼요. 결정적인 뭐 하나 있으면 탄핵되는 상황인데 저는 어제부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갤럽이 김건희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이제 헤드라인은 보수 63%가 김건희 그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달았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하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이거 3점 촉도야? 4점 촉도구나. 근데 여기 보면
늘려야 한다는 4%예요. 전 국민. 거의 줄여야 한국에서. 한다는 67%고 현재 대로가 적당하다가 19%니까 현재 김건희의 활동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는 사람이 23%쯤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늘려야 한다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현재 대로가 적당하다는 이 김건희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19하고 4%를 더하면 윤석열이 현재 지지율하고 오늘자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소수 의견을 좀 들어서 활동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계속 나대주길 바래. 아, 저는- 채널 방송실도 한번 오세요. 저는 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뭐 주가 조작 같은 것까지 다 털어냈기 때문에 집무실도 다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활동해야지. 예, 나는 내가 만약에 김건희면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대놓고 나대겠다, 돋보이겠다 할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대선이다. 기대합니다. 보세요. 근데 대구 경북에서도 늘려야 한다는 7%고요. 줄여야 한다가 50 정도 되고요. 부울경에서도 늘려야 한다 5%밖에 안 되고 66%는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중에는 김건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김건희가 싫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건희가 나대는 게 정권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너만 없어도 우리 윤 대통령이 잘하실 텐데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늘려야 한다는 6%밖에 없습니다. 줄여야 한다가 53%. 줄여야 한다가. 근데 이런 여론조사를 김건희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무슨 소리야, 윤석열 내가 대통령 만들었는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물가에 내온 자식처럼. 저건 내가 사실 케어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내에서의 분위기를 보수 언론이 쓴 기사를 봤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옆에 핵심 3인방이 있고요. 나중에 7간신, 10간신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은요. 거의 무소불위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했던 사안을 일개 행정관이 털어버려요. 맞다고.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공교롭게도 날아가. 물러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에서 사실 돌봐주는 줄 알았더니 물가에서 물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귀하는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입해야 된다가 전체 63, 도입할 필요 없다가 26, 모르겠다. 응답 거절이 11%인데 이거 중요하게 봐야 돼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세 번째 올라간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아직 안 했지만 발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거는 김건희 의혹에 대한 총체적으로 지금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서울 61대 27, 인천 경기 68대 25, 그 다음에 대전 충청 58대 30, 광주 전라는 85대 6이고요. 대구 경북 47대 38 해라. 대구 경북에서도 9포인트가량 높아요. 특검 해야 된다가. 부울경은 57대 32예요. 민주당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배 저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 자신감 있게 가고 있는 거고 그 자신감의 원천에는 김건희 부부가 있어요. 그다음에 연령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60대까지는 찬성이 압도적이고요. 도입해야 된다. 70대 이상만 도입할 필요 없다가 더 높아요. 이분들은 진짜 요즘 너무 건강한 게 문제야. 잘못된 소신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거 이분들이 아셔야 돼요. 의료 파업이 큰목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네, 뉴스에 사라지면 그 일은 없는 줄 압니다. 내가 당해봐야 합니다. 맞아요. 다음에 저기요 김건희 특검 도입해야 된다. 무당층 찬성 57, 반대 22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당층에서도 김건희 특검은 찬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특검 여론은 사실 이 여론조사는요.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한 게 반나절밖에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예요. 한번 지켜보시자고. 다만 내가 여론조사 예측을 해보면 저쪽에서 있잖아요. 김건희 무혐의 내잖아요. 그러면 일부 빠져나갔던 극우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재
견고하게 한 20% 유지하고 있는 그 소위 윤석열 콘크리트 지지층은 조중동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중동이 돌아서 가지고 부끄럽다 해야 돌아서는 거고 윤석열이가 김건희 막 야야 알고 봤더니 김건희 주가 조작 아니래 하면 2, 3%가 더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뭐 검찰이 무혐의를 냈다고 하니 뭐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지 이건 착각입니다. 다만 중도와 민주 진보 쪽 사람들은 더 뭉치게 되는 효과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통 30대 70, 20대 80 이런 흐름이잖아요. 뭐 같은 사건에 대해서 뭉치는 건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지율 20%만 지키면 난 탄핵을 안 당할 거야. 그 사이 나머지 2년 반 동안 더 해먹지 뭐. 이렇게 작동한다면 진짜 이걸 우리가 끌어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고요. 짧게 이거 하나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김광호 전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자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어제 김건희 무혐의 뭐 불기소 나온 이후에 저 것까지 나오니까 정말 작정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겠다는 거죠. 특히나 김광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는 의혹이 저 사람이 김건희 그 마법사들 중에 하나 무유 스님의 친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봐준 거 아니냐. 이제 뭐 김건희가 봐줬을 리 없잖아요. 법원이 내린 평가인데 문제는 이태원 참사가 며칠만 있으면 2주기예요. 우리가 이 사무실로 이사 오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토요일 날. 근데 이 사건으로 사퇴한 놈도 없고요. 없잖아. 이상민 아직까지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아직 사퇴한 부장관이야. 놈도 없고요. 지금 관련 책임진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유일하게 용산경찰서장만 이임재 씨. 이임재는 문정부에서 임명했다고 유죄고요. 네. 나머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법원이 근거가 없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닌데 법을 협소하게 해석하면 저런 결과물이 내려오는 건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국민이 159명이나 돌아가셔도 책임지는 새끼 하나 없다는 거. 그러면 김광호가 야 광호야 재판 받고 나왔을 때 이태원 유족들한테는 도의적으로 죄송하다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 아님-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태원 유족을 만난 적도 없는 놈이지만 나왔을 때 눈길도 안 주고 버러지 보듯이 그냥 갑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알아서 사퇴하는 문화라도 있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유가족들이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아무튼 진짜 대한민국 진상들 언젠간 다시 다 수사받을 날 옵니다. 법은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죠. 국회는 사실은 국회가 갖는 권능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왜? 법으로 만들면 다 공소시효 지난 것도 처벌할 수 있어요. 특별법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게 위헌이 아니냐 문제만 있는데 헌법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지 신이 만들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처벌돼요. 김건희 주가 조작으로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저는 포토라인에 서는 거 금방이라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